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 그랜저입니다. 1978년 현대차는 포드의 그라나다를 들여와 조립 생산했으나 1980년 대우의 로얄 살롱이 등장하며 그라나다는 만년 2위 신세. 그 후 1986년 미쓰비시와 함께 그랜저를 출시하게 됩니다. 기존 차량들과 다른 각진 디자인과 커진 덩치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드디어 현대차는 그랜저로 대한민국 플래그십의 왕자를 차지하게 이르릅니다. 1992년 선보인 2세대는 각진 디자인을 버리고 차를 더욱 키워 압도적인 큰 실내 공간을 무기로 왕자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대한민국에 들이온 경제적 암흑인 IMF가 발발하며 1998년 출시한 3세대는 크기 등 다운그레이드가 되며 최고급 승용차라는 이미지가 희석되며 회장님 차에서 아빠차로 정체성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4, 5, 6세대를 지나며 여전히 큰 인기를 구가했으나 더 이상 예전 같은 위상이 없었음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V급인 다이너스티, 에쿠스, 제네시스, 아슬란 등이 출시하며 더더욱 그랜저의 포스는 사그라들었습니다. 2015년 현대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런칭하며 그랜저의 V급인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G80으로, 에쿠스는 제네시스 G90으로 편입되며 그랜저는 얼떨결에 20여 년 만인 2017년 플래그십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플래그십이라 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느낌과 이미 희석된 네임밸류는 1세대의 그 위상을 되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세대를 잔뜩 오마주한 7세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형제차인 기아 K8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했으나 완전 다른 차량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비싸진 가격과 호불호 강한 디자인으로 일부 혹평이 있었으나 역시 그랜저는 그랜저. 월 평균 1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며 그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과연 새로운 모습의 그랜저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동네 자동차를 보고 계시며 구독, 좋아요, 알림을 갈구한 저는 우동식입니다. 우리 동네 자동차. 그랜저는 2.5, 3.5 그리고 1.6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디젤은 없고 3.5 LPG도 있습니다. 얘는 198마력 25.3km 토크를 가진 2.5 가솔린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하이브리드 외 모두 자연흡기이며 3.5 가솔린에만 사륜이 있습니다. 얘는 완전 기본형. 그랜저 외장 컬러는 흰, 검, 회, 기본 무채색 삼총사와 대표 색상격인 트랜스미션 블루펄, 심지어 무광 그레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흰색, 조약돌처럼 매끈한 본센 현대 엠블럼,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 쓰고 로보캅이라 있는 주간주행 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끊김없이 끝에서 끝까지 한 줄로 쭉. 그중 바깥 부분이 방향 지시등, 저럭저럭은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로, 아래 크롬 테두리에 네모난 램프 안에 전조등과 상향등, 직사각형으로 길게 뻗은 그릴은 마름모 구멍이 송송송송, 모서리마다 역삼각형의 크롬 가니쉬를 채워 넣었는데 들여다보면 각각 양각으로 세심하게 꾸며놨습니다. 큰 꾸밈 없이 단정한 모습은 현대차의 플래그십다운 점잖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인치 휠, 물론 돈 내면 옵션과 트림에 맞춰 20인치까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썬루프 없습니다. 돈 내면 뚜껑 따드립니다. 크롬 몰딩된 창문과 독립형 쿼터 글라스, 캐릭터 라인은 중간주행 등에서 쿼터 패널까지 쭉. 허리라인이 이렇게 움푹 굴곡을 줬습니다. 그 아래 앞범퍼에서 뒷범퍼를 쭉 잇는 검정색 몰딩. 옆모습은 더더욱 단순합니다. 샤크핀 안테나, 보조 제동등, 세단임에도 매끈하게 트렁크 리드 끝부분엔 살짝 엣지감을 살려줬습니다. 트렁크 버튼을 겸하고 있는 현대 엠블럼. 이렇게 테일램프는 주간주행 등과 동일하게 일자로 쭉. 그 아래 그랜저, 검정 몰딩 안에 숨어있는 방향 지시 등 소비자의 원성이 자자한데 자꾸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마다 규제가 달라서? 혹은 디자인 문제라? 전면부 주간주행 등처럼 일체형이면 더욱 이쁘고 가시성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범퍼 맨 아래 크롬 몰딩엔 엄청 긴 반사판, 양끝엔 후진 등 히든 버플러 타입이며 진짜는 여기 수도꼭지. 요즘 디자인 추세에 맞춰 크롬 사용을 자제했으며 그나마 사용한 것도 반짝반짝이 아닌 톤 다운. 전체적으로 큰 꾸밈 없이 맨들맨들 다듬어 정말 강가에 너무 이쁜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플래그십다운 중후함이 잘 느껴집니다.
발차기 안 됩니다. 적재 공간 훌륭합니다. 트렁크 아래엔 이만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 마감까지 퍼펙트. 근데 아쉽게도 폴딩은 안 됩니다. 기본형이라 수동이며 돈 내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가 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안 됩니다. 방석 부위가 넉넉해 허벅지까지 잘 받쳐줍니다. 쿼터 글라스는 헤드레스트 DH의 실내 개방감과는 무관합니다. 헤드룸 훌륭하죠. 레그룸 역시 훌륭하죠. 팔걸이를 열면 얄팍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 옆에서 보면 팔걸이가 웅장합니다.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 돈 내면 천연 가죽의 통풍, 거기에 시트 조절까지. 약간 올라온 센터 터널, 송풍구, 2개의 USB-C. 아쉽게도 공적이 없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딱딱한 백포켓. 엉뜨 원터치 끝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도어 포켓. 현대차의 플래그십답게 공간 좋습니다. 나와라 손잡이. 플래시 타입입니다. 자세 나오는 프레임 미스도어. 시트는 이렇게 생겼으며 기본형이라 인조 가죽입니다. 당연히 전동입니다. 방석 부위가 넓어 허벅지까지 잘 받쳐줘 편하며 옆구리도 제법 잡아줍니다.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내렸는데도 포지션이 좀 높아 보입니다. 촉감은 쏘쏘. 물론 돈 내면 느낌 좋은 천연 가죽. 시트 메모리는 상위 트림으로. 내창문 모두 원터치. 닫히는 것도 원터치. 너무 부드럽네 이거. 앙상한 도어 포켓. 기본 오디오답게 낡은 느낌 그대로. 이 역시 상위 트림에서 돈 내면 못으로 변신. 램프 조사각은 다른 차량을 위해 아래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트렁크. ESC. 막대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내리면 왼쪽, 올리면 오른쪽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스텔스 되지 말고 고민 없이 오토. 반대쪽에 8단 변속기를 장착한 컬럼식 기어 노브. 패들 시프트. 크루즈 및 미디어 조작 버튼. 음성 인식. 구독.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네 마음대로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는 이렇게 설정 가능합니다. 12.3인치가 무색하게 별다른 그래픽이나 기능은 없으나 돈 내면 후측방 모니터 등장. 운전대 조작은 수동이며 앞뒤 위아래 모두 가능합니다. 상위 트림은 전동입니다. 림은 두껍지 않아 괜찮으며 촉감은 쏘쏘. 이게 좀 불편합니다. 3시, 9시를 잡기엔 좀 위쪽이며 아래 잡기에는 스포크가 너무 두껍습니다. HUD는 돈 내면. 시야는 딱 세단 그 수준입니다.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화질, 작동 좋습니다. 카메라 화질은 괜찮으며 서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당연히 돈 내면 해결됩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동 버튼, 일자형 송풍구, 미디어 조작 버튼과 다이얼, 한가운데 비상등, 공조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따로, 풍량 같은 기본 조작 버튼, 오토홀드, 카메라, 주차 센서, 엉뜨와 숨뜨, 엉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물리 버튼과 다이얼로 나와 있어 너무 좋습니다. 돈 내면 엉시와 풀터치 공조기는 내 품 안에. 2개의 USB-C. 기어 셀렉터가 컬럼식이라 이 공간이 광활한 수납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사실, 원래 무선 충전기 자리라는 거. 돈 내면 충전해 드립니다. 큼지막한 팔걸이를 열면 12V 직물 마감으로 깔끔합니다. 옵션이 너무 많다고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랜저의 내장 컬러는 검정, 갈색과 고동색, 회색, 그리고 캘리그래피용 베이지 총 5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검정제에 모두 투톤. 얘는 검정. 끝에서 일자로 쭉 이어진 송풍구, 가운데는 송풍구인 척, 그 위에 디스플레이인 척. 메뉴 대시보드가 처마처럼 나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송풍구 라인과 대시보드가 상당히 돌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디스플레이인 척하는 얘는 폼이 아닙니다. 돈 내면 주행 상황이 연동되는 무드등이 됩니다. 급 7 시리즈가 생각나는데. 글로브 박스 이만합니다. 깊어. 선바이저는 탈부착이 되어 옆을 가릴 수가 있고 연장도 됩니다.
화장 거울과 조명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일체형 오버헤드 콘솔엔 실내등, SOS 탈출 버튼, 프레임리스 룸미러, 돈 내면 빌트인 캠 2를 줍니다. 옵션이 과하다고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소위 옵션들이 있기에 현대차의 플래그십 요 그랜저를 3,700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파워트레인을 하이브리드로 거기에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프에 풀옵션을 한다면 제네시스 G80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풀옵 차량은 항상 상위 모델 기본형과 금액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반대로 소나타 풀옵이면 그랜저 기본형을 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내 예산에 맞춰 차량 등급과 옵션의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아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랜저 기본형은 어떠신가요? 차량 유지 보조 같은 에이다스, 풀 LED 램프, 1, 2열 이중 접합 유리와 세이프티 윈도우 2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거기에 보여드렸던 트렁크뿐 아니라 여기저기 마감 또한 좋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요 현대차가 초기 불량 문제가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크게는 시동 꺼짐부터 트렁크 버튼 작동 불량까지. 이전 리뷰했던 산타페도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 참 많습니다. 각종 전자장비가 대거 늘어나며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기는 거라지만 돈 주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걸 알아야 이해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잘 만든 차량이 이런 식으로 자꾸 소비자들의 불신을 산다면 그건 미신이 돼요 결국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요. 2023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에 빛나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빛을 발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좀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현대 그랜저 일상주행 시 무난한 가속 성능과 제동력, 밋밋한 핸들링, 물침대 같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매우 뛰어난 MVH. 이 차는 한마디로 초슈퍼 울트라 하이퍼 컴포트. 네, 운전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은 그냥 이런 차가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차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랜저다운 그랜저로 드디어 돌아왔다.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